저는 많이 공부를 못해서 오늘은 경청하는 자세로. 그래요. 사무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찍어보겠다고 하다가 와이프한테 쿠사리와 응원을 같이 받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필 변호사라고 합니다.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쿠사리가 이 시국에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불매운동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응원을 열심히 받고 있는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남편 혹시 댓글 많이 다셨어요? 아니요, 안 달고 그냥 보고 웃던데요. 그래? 아무 구독이랑 코멘트가 좋아요. 없는데, 구독이랑 좋아요는. 그래요? 네, 이따가 끝나고 눌러서 저희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도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아무도 궁금한 걸 안 달아주셔서 PD님만 계속 궁금한 게 많아요.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걸 다 궁금해하지라는 싶은 어려운 주제들을 많이 정해주셨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그동안엔 주민들이 계속 그 통로로 다녀왔던 길이에요. 도로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어떤 사람 사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삐져가지고 그 동네 주민이랑 싸워서 너 더 이상 이 길로 다니지 마. 통행을 막고 다니려면 돈 내고 통행료 내고 다녀. 거의 좀 산적이죠. 이제 옛날에 이렇게 통행하려면 돈을 줘라. 이렇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는가, 아니면 통행을 할 수 있는가, 통행을 못 하는가,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좀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나요? 저는 많이 공부를 못해서 오늘은 경청하는 자세로. 그래요. 사무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밀렸습니다. 네? 네, 일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일이 많이 밀려 있어요. 사무실 일 많이 밀려 있나요? 야,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분다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 땅인 길을 통해야만 그 마을 회관으로 가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심술쟁이 할아버지라서 내 땅 너무 시끄러워, 공사 차량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될지 혹시 생각해봤나요? 일단 길 자체를 막아서 진입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통방해죄.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 삼기도 하는데, 본인 소유 땅이 맞다면 의무 없는 일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용료를 평가하기 때 굉장히 소액이 되지 않을까. 근데 소액의 사용료 정도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용료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반교통 방해죄 정도도. 교통방해죄. 근데 이제 그러면 막지는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도 그러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혀요, 그 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아파트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저쪽 후문으로 빠지면 약간 돌아가지만 더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차들이 막 너무 많이, 외부 차들이 다니까 싫고, 막 아이들도 걸어다니는데 위험하고 해서 앞으로는 진출입하는 차량한테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거는 문제 없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지금 던지는 거니까 네. 부담 갖지 말고 저희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역시 막내가 고생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유지니까 그 사유지 내부적으로 결의를 해서 규약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면은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그 주민들의 공유 재산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외부인을 안 받을 수도 있고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일반적인 이웃 주민이 생각하기에 너무 야박하다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런 시골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지는 않고 그냥 통행료만 달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 사유지 주인이 주민들한테 소송을 했어요. 니네들 지금 수십 년 동안 내 땅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해오지 않았느냐, 부당이득을 한 것이다, 사용료를 지난 10년치를 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패소를 했거든요. 혹시 이유가 짐작이 되시나요? 일단은 통행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점유를 했는지, 지나갔는지 이런 거를 결국은 원고가 입증을 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 소명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또 대법원 이제 판례 이론 중에 이제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 땅이기는 한데 너무 몇십 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숱하게 지나다니면서 당연히 도로로 알고 써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 도로가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그 소유자가 이 소유권,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사용 수익권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이게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가령 시골 길이어서
도로인데 진짜 막 20년 넘게 썼고 가령 뭐 나라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도로를 다 거기서 관리를 해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 도로 그냥 공짜로 관리 받으면서 써온 거잖아요. 자기도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하면 원래는 내 거는 내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포기했다는 이론인데 뭐 법 이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예외적인 일이죠. 왜냐면 소유권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나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해야 되고 나만 독점해서 쓰는 건데 이거를 포기했다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판례 이론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재미없어 하시겠지만 법 이론적으로 볼 때는 좀 굉장히 특이한 해석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못 파는 건 아니에요. 돈 받고 팔 수는 있지만 돈 주고 산 사람도 여전히 그걸 알고 샀으면 계속 도로로 쓰게 하는 거를 용인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혹시 뭐 이 주제에 대해서 할 얘기 없으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정비하거나 함에 있어서 그 해당 부지 소유주에게, 그러니까 사유주인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그 부분을 도로로 제공한다라는 어떤 서류 같은 걸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이 그렇게 길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런 서류를 쓴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도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이미 도로로 쓰였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없던 도로가 사용이 된 건지 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마을의 집에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유일한 길을 막은 것이냐 아니면은 돌아가는 길보다 조금 더 짧은 길을 막은 것이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케바케죠. 그러니까 제가 김 변호사님이 계속 당황해 하시니까 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혹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네. 아시나요? 아, 저기 왜 이렇게 뭐 말을 못 하세요? 왜? 이제 어떤 토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맹지라고 하죠. 도로까지 길이 없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인급 다른 토지 소유주들 중에 길과 가장 가깝고 다른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대한 적게 하는 방법으로 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집이나 땅이 맹지인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이용하는 범위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는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땅에 못 가게 됐다. 다른 사람 땅을 안 밟고는 못 가게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통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대신에 일정 비용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남이 이렇게 경작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경작하는 이용료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보통 경작물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남의 땅 위에 어떤 물건을 비치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즉시 그 물건을 치우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작물의 경우에 조금 특이하게 그 경작물을 수확할 시기까지는 철거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차이가 있고 이용료 정도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과실을 수취할 권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작물을 키운 사람이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나누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용료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 못했고, 그러니까 물건을 놓는 걸로 예로 들었는데 아까 기본적인 소유권은 나 혼자서 독점적으로 남이 못 쓰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팔아도 되고 내가 써도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임대 내줘서 수익을 내도 되고. 근데 누군가가 내 소유물을 갖다가 가져다 썼다. 그럼 내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재산으로 부당하게 네가 이득을 봤으면 그건 나한테 반환해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아까 경작물은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내 땅인데 남이 뭐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못하는 게 맞고 그걸로 돈 번 것도 나한테 반환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워낙 예외적인 상황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가령 뭐 그 사람도 자기 땅인 줄 알고 착각해서 20년 동안 써왔다. 그럼 또 그 사람 땅이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면 그냥 남의 땅인지 알고 심었다? 그거는 무조건 이제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기 어렵지만 아까 박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뭐 근접한 부분에 본인의 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뭐
그 컨테이너 박스를 지을 때 약간 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을 해서 소유의 의사죠.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뭐 살았다,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땅이라고 인정받은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안 된다, 못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게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건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 그 사람 멱살 끄집어내고 그 컨테이너를 마음대로 자기가 치워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소송을 해서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땅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이길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이제 막 1년씩 걸리고 비용이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당장 그거를 내 힘으로 막 컨테이너를 막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제 뭐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이어우드 후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